본 방송은 6월 6일 토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709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를 맡은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를 보다 보면 FA, 사치세, 연봉 조정, 서비스 타임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제도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메이저리그 노사협약, CBA입니다. 그런데 막상 CBA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내용도 방대하고 관심이 많이 갖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까 야구를 오래 본 팬분들한테도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차기 노사 협상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CBA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규진 PD님, 진정현님 그리고 타건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구단 측이 내놓은 가장 큰 제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드 셀러리 캡과 셀러리 플로어 도입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구단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봉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현재 메이저리그는 이제 사치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구단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많이 쓰면 벌금을 많이 내는 거지, 지출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드 셀러리 캡은 좀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 이상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국과 구단 측이 2027년부터 33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이제 노사 협약에서 연봉 상한선을 2억 4,530만 달러, 하한선을 1억 7,120만 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저스나 매츠 또 양키스 같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선수단을 꾸리는 팀들한테는 분명히 제약이 가해질 거고요. 또 반대로 오클랜드나 마이애미처럼 스몰 마켓 팀들은 연봉 총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러면은 방금 호스트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러면 다저스나 양키스, 매치 같은 구단들은 이게 스포트랙 기준으로 텍스페이롤이던 간에 컴바인드 AAV이던 간에 다저스는 2억 달러를 덜어내야 돼요. 이게 2억 달러가 누구 200만 원도 아니고 2억 달러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팀 운영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매치도 1억 달러 이상 걷어내야 되고, 양키스도 1억 달러 가까이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한선이 생겨야 된다는 거는 선수들이나 선수 쪽 측이나 구단 사무국 측이나 어느 정도 좀 이게 그런 생각이 공동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좀 방금 말씀해주신 제시액보다 아마 현실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말씀해주신 이 기준에 이제 단순히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 복지 혜택 같은 금액도 포함이라서 실질적인 연봉 제중 상한선은 이 금액이 도입되면 2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좀 조정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기준 사치세 페이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2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245밀이라고 가정했을 때 넘기는 팀이 8팀 있어요. 근데 그냥 총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6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덜어야 돼요. 그죠? 네, 덜어야 되는데 지금 찍히는 게 다저스가 400밀이 찍히거든요? 여기는 160밀을, 최소 160밀을 덜어내야 캡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 보장 연봉이 97%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그러니까 FA 선수로 묶어놓거나 장기 계약으로 묶어놓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 덜어낼 수가 없어요.
뭐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럴 수도 배치를 없고. 트레이드 해야 되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덜어내긴 해야죠. 그쵸. 터커 트레이드 해야죠. 터커 60밀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받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걸? 아, 근데 연봉보다 그건 안 있어요. 해주면. 근데 물론 이게 나중엔 문제 내겠지만 지금은 아마 유예가 되긴 될 거예요. 예전 계약들은. 그렇겠죠. 네. 아마 이거 적용하면 네.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뒤집어져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상한선 얘기만 하지만 하한선도 결국에는 도입을 하자고 한 거고 하한선 밑에는 12팀 있습니다. 하한선 이 구단들은 돈을 더 써야 되는 거고요. 이 12팀 중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이 4팀이나 있습니다. 컵스백. 네. 아주 자랑스러워요. 네. 그들이 돈을 안 쓰고 아유, 돈을 안 쓰고 전부 월급 넘고 어떡해요. 네. 가난한 지금 내초에. 참. 아, 근데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몇 개 있죠? 네,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팀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막아야죠, 사실. 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상한선 한정에서 얘기를 해보면 245mm라는 상한선이 그러니까 빅마켓 입장에서는 빅사인이 한두 번이면 한두 번이 뭐야? 요즘 같은 물가면 한 번이면 끝나죠? 시장 끝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드로도 영입을 못할 가능성도 생겨요. 잔여 연봉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단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를 들어서 2027 시즌,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보스턴이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예상되는 연봉이 138mm. 그러니까 연장 막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고 막 내년에 FA 나가는 선수들 제외하고 그러면 138mm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럼 한 100명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렌 듀란이나 윌라이 아브레유는 연봉 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렌 듀란이 올해 연봉 조정 피해서 7밀 받았거든요. 이거보단 더 받겠죠? 아브레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인당 10밀씩 치고 소니 그레이의 아롤드 체프먼의 요시다 계약이 27년까지 내년 올해까지 그러면 이 선수들 대체자도 구해야 돼. 뭐 체프먼은 뭐 13.3배 옵션 걸렸으니까 그거 한다고 치고 선발 투수 하나 또 구한다고 치고 요시다는 대체자 안 구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그 요시다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른 연봉 조정 선수들까지 쭉 고려를 해보면 한 180밀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페이롤이 65밀 정도 남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FA에서 31살 시즌을 맞이하는 알렉스 브래거먼이 AAV 35밀로 컵스에 갔습니다. 31살 시즌을 맞이하는 3루수가 35밀을 받았어요. 1년에. 만약에 보스턴이 이 정도의 선수를 35밀 영입했다. 그럼 끝입니다. 더 못 써요. 그러니까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영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달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지금은 캡을 그냥 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올 시즌 컨텐팅 눈에 보인다. 돈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사치세를 넘기거나 또는 그에 준하게끔 돈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팀들은. 근데 지금 245밀로 캡을 걸어버리면 뭐 달리기도 모두 못해요. 이거는 뭐 245밀이면은 어떤 계약 한 개, 큰 사인이 한 개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면 캡이 도입된다는 거는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뭐 매우 강한 페널티가 들어오거나 뭐 정말 강한 페널티가 들어오면 너네 리그 참가하지 마.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얘네가 주장하는 하드셀러를 이렇게 많이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규정상 아예 안 되는 거죠. 너네 넘으면 못 들어와인 거잖아요. 못 넘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너네 계약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승인 안 해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힘들죠. 이거는 특히 빅마켓도 빅마켓인데 중소마켓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마켓이 이번에 정말 몇 년 만에 기회가 와서 빌드업 잘해서 달려야지. 근데 못 달려요. 애매한 미들마켓들을 진짜 손해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드캡을 걸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물론 이거 금액은 이제 오퍼니까 맨 처음에 던진 오퍼예요. 이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고 뒤에 최저연봉 얘기가 나와요. 그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더 생각. 올려야 그냥 220mm예요. 이거는 지금 애매하게 그냥 지금 컨텐딩 간보는 팀들도 이 정도 쓴 팀들이 몇 있어요. 그쵸. 220mm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구단들은 위 뚜껑을 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지금 같으면 더 달리고 싶으면 더 쓰잖아요, 넘어서. 우리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 밑에는 보장해 줄 테니까 근데 위에 넘기기 싫다. 지금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한 지붕을 원한다. 네. 라는 말이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여기서 의미를 건질 건 딱 그거 같아요. 밑에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 위에도 닫자. 우리는 2 이상 넘기 싫다. 그쵸. 금액 같은 경우야 이게 첫 제시액이다 보니까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당연히 사무국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일 테니까.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구단주들은 사실은 돈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정말로 구단들은- 나는 모르겠고 우승하는 거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나는 마음을 구단들이 먹어도 몇 없잖아요. 몇 없죠. 할 수 있는 팀도 몇 없긴 하죠, 사실.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들어본 얘기로는 이제 여기에 선수단 연봉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한 복지 혜택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치세계랑 네, 사치세 그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밀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동 비용, 뭐 숙박비, 선수단 복지 뭐 그쵸. 이런 거에 막 다 그 들어가요. 중요한 그런 거 부분이긴 한데. 있잖아요. 막 10년 이상 한 팀에 있으면은 뭐 맞아요, 그 맞아요. 홈경기 티켓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것까지 껴서 이 금액이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본인들도 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던졌을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협상하니까 던진 거예요. 네. 중간점을 원래 중간점 찾아가려면 네. 서로 극단으로 던지잖아요.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받아주면 땡큐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어림도 없을 그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닫자. 네. 뭐 이런 계약 조건 걸기도 싫고 그냥 더 넘기 싫다. 이거를 뜻하는 거죠. 그럼 플로어는? 지금 플로어 제시된 거는 구단이 제시한 거는 171mm잖아요. 사실상 150밀로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위에 덮을 테니까 이거 쓰겠다 그래도 근데 사실 150mm는 써야 돼. 맞긴 해요. 이게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팀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150mm는.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수익 배분이랑 네. 이건 또 관련이 맞아요. 깊은 얘기라서요. 막 쭉쭉 보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시안을 보면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뭐 하드캡이긴 하지만 그 뒤에도 이제 리그 전체 야구 수익을 이제 구단하고 선수가 정확히 50%씩 나누는 이 안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현재 규정을 잠깐 보면 로컬 중계권 수익의 48%를 이제 공동 이런 풀에 납부를 하고 이를 30개 구단이 정말 동일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양키스나 다저스 같은 좀 돈이 많은 인기 구단들,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 팀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죠, 현재가. 그러니까 이게 쌀먹이 가능했던 이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중계에서 인기가 없는 팀이라도 48%는 이제 n분의 1 해서 30분의 1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체적인 지역 중계 수익으로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팀들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몇몇 팀들이 이 보장받은 수익을 안 쓰는 게 문제였던 거죠, 여태껏. 몇 팀 있죠. 있어요.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팀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그 플로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거를 결국 선수단 연봉에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선수단 연봉에 안 쓰니까 이제 그걸 또 개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플로어가 들어온 거고. 근데 이게 저 50대 50 분배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저 전체 야구 수익을 구단 5, 선수 5로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수협 뒤에도 살짝 얘기가 나오겠지만 선수협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50을 넘었대요. 선수가 받는 게 5보다 더 된대요. 지금 수익보다. 그러니까 이거 도입하면 사실상 선수가 받는 돈은 더 적어진다. 손해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선수협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5대5 분배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플로어를 걸려면 이건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맞아요,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피츠버그가 애매한 뭐 신시내티 같은 좀 그런 마켓들은 좀 소위 말하는 쌀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진짜 가난한 팀들은 그것도 그쵸. 안 되는 팀들이 몇 개 있어요. 피츠버그 같이. 오클랜드 시절에 네티스나 어슬레틱스라던가 피츠버그, 마이애미 이런 템파베이 이 정도 레벨 팀들은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없으면은 돈을 못 쓰죠. 못 써요. 없으니까. 그 팀들은 진짜 못 써요. 만약에 플로어를 150밀로 설정한다? 이 팀들 파산할 수 있어요. 이 팀들은 네, 그거 진짜 운영이 안 돼요. 운영 못해요. 150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긴 한데
5대5로 분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수협에서 반발하는 이제 거죠. 반발하는 거죠. 지금도 더 벌고 있는데 우리 걸 더 뺏어가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협에서는 사실 이 구단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 반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뒤에 현수협이 제시한 내용 나올 건데 진짜 완전 반대되거든요. 네, 괴리가 크죠. 아무래도. 엄청 커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노사 간의 협상이라는 게 뭐 맞아요. 다 그렇죠. 네. 특히 이번 협상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이제 수익 격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의 미디어 수익을 중앙으로 통합해서 30개 구단이 똑같이 분배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전국 스트리밍 중계권 계약도 이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익을 공평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선수협의 주장을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선수협이 주장한 바로는 로컬 중계권 수익 중에 첫 이제 5천만 달러는 전액 일단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만 중앙 이 풀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선수협 측의 제안을 한번 보면서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구단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30개 구단이 다 MLB 사무국을 거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앙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방송을. 그렇죠. 그럼 이제 방송 수익을 중앙에서 통제해서 분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슬레틱스나 오클랜드 시절의 어슬레틱스나 특히 이런 쪽은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러면 전부 다 돈이 더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템파베이나 이런 최근에 막 블랙아웃 이슈도 있었고 막 점점 각 구단들이 각 구단 채널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튜브 채널 파듯이 SNL에 네, 각 구단 채널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양키스나 이런 채널은 그냥 자기네들이 마켓이니까 자기 혼자서 하는 건데 최근에 벨리 스포츠가 파산해서 날라갔잖아요. 그게 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애리조나, 텍사스, 세인트루이스, 에인절스 15개 넘게 날라갔을 거거든요, 중계권이.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더 메인일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수익보다도. 이게 안 되면 플로어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구단들, 뭐 양키스나 다저스 이런 팀들은 사실은 우린 돈 많이 버는데 왜 해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구단들끼리는 합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구단들끼리 네. 합의가 된, 그러니까 구단들이 이제 그럼 우리 돈 많이 번다고 다른 팀들 방치하면 잘못하면 리그가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중계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비단 스몰 마켓뿐만 아니라 중간층 미들 중간 마켓. 단계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리그 자체가 죽으면은 빅마켓들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장이 이제 구단 측의 주요 주장이고요. 이제 선수 노조 측의 핵심 제시안은 셀러리 캡 도입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상한선, 이 캡 제한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신에 이제 경쟁적 첨념세라고 해서 팀 연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제 하한선을 요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단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벌금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제 징벌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더 이제 강하게 나온다면 이제 수익 공유 분배금을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150밀을 이 하한선 150밀을 안 넘기겠다는 얘기는 돈을 아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금으로 그거 이상의 돈이 나가면 150밀 채워야죠. 그렇죠. 네. 무조건 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한선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한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만큼은 선수단이랑 구단이랑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한선이 필요하다. 근데 선수협 측에서는 상한선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내 구단 측 네. 그걸 수도 있어요. 상한선을 거는 대신에 하한선을 만들어 줄 게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선수협 측에서는 이제 상한선 죽어도 안 된다. 지금처럼 하자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94년도에 파업했을 때 이것 때문에 파업한 맞아요. 거예요. 그 상하선 걸 지금 맞아요. 상하선 건의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상한선이 있긴 한데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니, 솔직히 네,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상하선 있었으면 다저스가 4억 달러를 쓰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더 내면 돈 더 그러니까. 써도 돼, 인 거잖아요. 상한선이 있긴 한데 그 페널티가 없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협 측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상한선 있으면 지금 후안소토
카일 터커 3년인데 지금 4년에 뭐 240밀 네, 뭐 이런 계약 절대 안 그런 나오죠. 계약 못하죠. 앞으로는 못한다고 네. 봐야죠. 그러면 확 깎이게 돼버리니까. 네. 앞으로의 선수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네,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제가 이제 NBA에서 들은 얘기인데 르브론 듀란트 같은 슈퍼스타들은 자기 몸값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과연 다른 선수들 그냥 평범한 롤플레이어가 농구에서 10밀을 받는데 이 선수들이 40밀을 받아요. 근데 그럼 그럼 롤플레이어보다 르브론이 4배 정도만 나은 선수냐? 아니잖아요. NBA는 아니죠. 캡이 좀 그쵸. 네, 예. NBA는 캡뿐만 아니라 선수가 캡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연봉 비중 자체가 정해져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캡이 생기면 그런 제한들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사실 진짜 이런 슈퍼스타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위에 캡이 걸리면. 그러니까 걸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MLB는 선수 풀도 선수단 숫자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와 더불어서 7세 기준도 이제 어쨌든간 이제 선수 노조 측에서는 이제 하드캡을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4칠세 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제재를 완화하자라는 그 의견도 같이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2억 4,400만 달러인 4칠세 부과 기준을 3억 달러로 인상하고 여기에 매년 1,500만 달러씩 기준을 올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위반 구단에 대한 제재가 드래프트 지명순위 하락 제재도 폐지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4칠세 제도를 많이 완화시키자라는 주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차 4칠세 부과 기준을 그러니까 3억 달러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선수협 측에서 제시한 사안들 중 저는 그나마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1,500만 달러씩 그 상한선을 올린다는 게 하한선도 같이 올리는 거면 조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위쪽만 올릴 수도 없고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3억 달러로 이제 스트레스 부과 기준을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돈을 쓰려는 구단들은 이제 더 거리낌 없이 쓰겠죠. 그쵸. 돈을 더 거리낌 없이 쓸 거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저 페널티마저도 삭제를 해버리면 더 거리낌 없이 쓰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거 약간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거는 하한선을 도입한다고 해서 스몰마켓이 막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겠지만 구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됐다, 그럼 스몰마켓은 무슨 수를 써도 빅마켓을 자금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 빅네임드, 빅사이닝은 뺏기고, 근데 하한선은 맞춰야 되면, 헬게이트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가치가 낮은 선수를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단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머리가 매우 나빠져요. 아니면 갑자기 막 신인 선수한테 막 연봉 연장기야 막 10년짜리 이렇게 걸어버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아마 그런 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NBA 샐러리 덤프, 먹튀 받기, 유망주랑. 그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하한선만 맞추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선수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선수협의 제한. 선수는 돈 많이 받으면 네. 좋죠. 그게 목표인데 뭐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 그렇죠. 이러니까 이 주장이 선수협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긴 합니다. 네. 뒤에 나올 그 최저연봉과 맞춰서 올리는 거는 맞는데 그 위에 지금보다 그런 제재를 푸는 거는 저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아닌 하긴 것 합니다. 같아요. 아니, 양측 다 양보가 필요해요, 지금은. 당연히 첫째 첫째 아니긴 아니니까. 첫째 아니니까, 이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왜 그래도 이거는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선수협이 주장하는 게 그 얘기는 있어요. 우리는 캡 있는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캡 없는 리그가 더 많은 다양한 우승팀이 나왔다 라는 식의 논리로 위에 캡이 있는 게 경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넘어갔어요. 야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구라서 그런 스포츠 거죠. 종목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최저연봉 및 보너스풀 대폭 인상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8만 달러인 최저연봉을 이제 150만 달러로 약 2배 인상을 하고요. 2031년에는 220만 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한 연봉 조정 전 선수들을 위한 보너스풀을 5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당장 내년부터 최저연봉을 2배로 올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지금 최저연봉이 뭐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갑자기 2배로 올리면 받아들여지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좀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인상폭을 좀 가파르게 하는 식으로 주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보너스 풀 자체는 좀 적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를 3배, 300% 올리자고 때려버리면은 뭐 상대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협상을 나오자는 태도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겠죠. 한 1억 달러로서만 제시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내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만 보고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최초 제시안이니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그거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야구가 선수단 구성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종목 특성상 데리고 선수단, 다니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당장 40인 로스터라는 것부터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농구에서 40인이면 그 2부까지 운영하고도 않거든요, 선수단이. 그렇잖아요? 근데 야구에서 40인 로스터는 한 시즌에 40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부족하죠, 심지어. 40인 로스터.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이 최저연봉을 2배 올린다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체감이 훨씬 빨리 될 거라, 많이 될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올리긴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올리긴 해야 돼요. 요즘 물가 이상하잖아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올릴 거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봐야겠죠, 분명히. 저는 근데 2배까지도 나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생각해요. NBA, 다른 스포츠, NBA가 그 처음 루키 스케일 받는 계약들 보면 거의 1.5배에서 2배 올랐거든요. NBA 1라운드 1픽은 지금 연봉이 1,000,000달러예요. 1년 연봉이. 10mm. 네. 물론 뭐 야구랑 농구랑 아예 계약 시스템이 다르니까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농구는 10년 전에 1라운드 1픽이라도 500만 달러 받았거든요. 2배 올랐어요. 근데 야구는 이케아 1.5배? 많아요.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최저연봉을 올리긴 해야 돼요. 최저연봉 자체가 워낙 낮고요. 그리고 결국 플로어로 올리고 그걸 채우려면 최저연봉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선수단이 많아서 최저연봉 올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이게 그리고 저번 CBA 때 좀 협상을 선수 협치에서 못해서 이걸 너무 못 올린 것 감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구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올리긴 할 겁니다. 네. 안 올리면은 협상 자체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올릴 거냐가 이제 결국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구단 측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플로어 캡을 받아들이고 하드 캡도 건 거잖아요. 근데 선수협은 약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좀 주장한 게 아닌가. 뭐 그쵸. 구단 측에서는 이제 뭐 우리 방송 중앙화 하겠다. 우리 양키스 이런 데도 다 동의했다. 선수협은 그건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번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꾸 그러면 안 해. 어려운 문제. 이제 더 얘기해 보시죠, 일단.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수협에서의 제안은 FA 자격 요건 완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 선수에 한해서 FA 자격에 필요한 서비스 타임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퀄리파잉 오퍼 제도와 그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자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퀄리파잉 오퍼 제도가 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는 좀 단순히 말해서 반대고요. 그리고 이 FA 1년 빨리 없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진짜 좀 단순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FA 좀 취득하는 나이가 좀 빨라지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도 아직은 30대 접어들어서 FA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MLB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걸 1년 단축해버리면 FA 지출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로 생각해서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추가로 여기 이제 슈퍼2 대상자 비율을 2배로, 현재 이제 22%에서 44%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어떤 조항이 약간 그냥 끼업하는 좀 약간 사은품 같은 느낌이라서, 네네. 이거 조정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44%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원래대로 확인을 할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퀄리파잉 오퍼가 2016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실행이 됐을 때는 아무도 안 썼어요. 드랩권이 아까우니까 아무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쓰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를 앞둔 오프 시즌에서 퀄리파잉 오퍼 가격이 22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년이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봉 상위 선수들의 연봉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스몰마켓 입장에서는
FA 나가는 선수 아깝다고 퀄리파잉 오버 제시했다가 갑자기 1년 22밀 계약 딱 받아버리면 그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기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퀄리파잉 오퍼가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늘어나 버리면 저는 사실 그냥 제도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없애자? 그래도 없애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막 퀄리파잉 오퍼를 막 적극적으로 받는 왜냐면 이번 오프시즌 때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4명 있었죠. 네, 꽤 있었어요. 1년에 22밀이면 장기 계약으로 받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막 23밀, 24밀 이렇게 가면 더 퀄리파잉 오퍼 선택지가 매력적이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구단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파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선수 측에서 폐지하자고 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일리는 있어요. FA 30대 이상 선수는 이제 5년으로 줄이자인데, 글쎄요. 그러면은 진짜 대부분일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왜냐면은, 지금도 FA로 나온다 하면 대부분 29, 그렇죠. 30, 31. 29이가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그쵸. 28에 나오면은, 와, 엄청 빨리 나왔다. 도비셋이 그랬잖아요. 이 정도 나이 때 FA 선수 없다. 물론 지금 못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FA라고 하면 보통 30, 31, 그쵸, 그쵸. 보통 이쯤이잖아요. 그게 맞죠.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이 FA를 취득하는 나이가 갑자기 1년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굳이 줄여야 되나 싶긴 해요,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FA를 1년 줄여달라는 얘기랑 거의 네.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근데 에이징 사이클도 많이 미뤄졌잖아요, 뒤로.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20대 후반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30대 초반? 한 둘, 셋 즈음부터 이제 선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꺾이는 그런 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걸 30세로 잡아버리면 뭐 한창 프라임 때 선수가 뭐 갑자기 이제 FA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면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항인 건 맞죠. 아, 근데 전 그렇다고 해도 큐어 폐지를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 그럼 스몰 마켓들은, 그러니까 완전 빅네임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너희들은 쓸 기간을 줄여버리고 유망주를 받아라 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만약에 그랬으면 이게 만약 큐어 없었으면 디트로이트는 시즌 전에 스쿠바를 팔았을걸요? 무조건? 근데 맞아요. 저런 조항이 그러니까 있기는 해야 돼요. 있긴 해야 돼요. 네. 아예 그 보상, 물론 미국은 굉장한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건이 뭐 KBO나 이런 팀들, 다른 리그에 비하면 없긴 맞아. 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그래도 네.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큐어가 처음 제시됐을 때는 그 조건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큐어를 퀄리파잉 오퍼를 그러니까 제시한 선수한테 안 가요, 구단이. 그 반대급부가 좀 세니까. 그렇죠. 옛날엔 난사를 했잖아요, 큐어를 그냥. FM은 다 찔렀잖아. 너네 데려가지 마. 이거 주고도 데려갈 거야? 그래서 가져가. 막 1라운드 보상픽이 막 20개 이랬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정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약간 소소한 보상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제도가 필요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다만 이제 이게 있으면 구단 입장에서는 머리가 점점 아파질 거니까 퀄리파잉 오퍼 30밀 되면 그냥 매년 받아서 30밀씩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마 캡 잡히는 거에 아마 비율로 이제 조정될 것 같아요. 캡이 잡히면. 금액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익 공유 모델 개편도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TV 중계권 수익 공유액을 늘리고 경기장 내 수익의 공유는 줄임으로써 이제 스몰 마켓 구단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구단들로 하여금 최소한 2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돈을 선수단에게 쓰지 않으면 역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역시 마련해달라고 했고요. 이게 좀 더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돈을 선수단 급여에 쓰자고 거기 선수협 제안에서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급여 말고도 사실 뭐 구단의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복지, 그러니까 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같은 좀 급여의 외적인 혜택 쪽도 포함하자고 했으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막 뭔가 야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중계권이라는 건 사실 야구 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권 관련 내용은 항상 뭔가 이렇게 제3자인, 그러니까 중개권이랑도 관련이 없고 선수 쪽이랑도 아예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협 주장이 기존에 이제 48% 걷어서 하던 거, 예. 그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경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줄이고, 그러니까 공유를 줄여서, 그러니까 스몰 마켓들에게 저만큼의 수익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한으로만 보면 그 구단들 제한이 더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이거. 그쵸. 구단들 제한은 이거 전국 중계권료 모아서 30분의 1 때리자잖아요. 그게 훨씬 더 파격적인 거예요. 이 제한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리고 현재, 오히려 예. 그게 더 현실적일 네,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오히려. 다만 뒤에 있는 그 조건부가 있죠. 네. 그 조건부가 문제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선수협이 스몰마켓 구단들에게 최소 2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전 이게 잘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게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아니 물론 저 같은 그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됐으면 벨리 스포츠 사태가 일어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중개권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건데 여기서 지역 중개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지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선수단의 주장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선수단 입장에서는. 네. 근데 구단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과한 요구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은 훌륭해요. 저는 방향성은 훌륭하다고 봐요. 지금 이것도 이게 경기장 내 수익 공유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단들이 이제 경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라면?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겠죠. 경기장 내 수익을 올린다는 건 결국 경기장을 찾아오는 팬들한테 주어지는 뭔가 서비스 같은 게 퀄리티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단 얘기니까. 그럼 팬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걸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스몰마켓에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오히려 이 비율도 늘려야 스몰마켓에는 수익이 더 들어오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경기장 내 수익은 뭐 빅마켓이 못 버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이쪽 부분은 그 구단 쪽에서 제시했던 그 30분의 1 하자라는 그 제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오히려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240일 수익 보장 됐으면 스몰마켓이 돈 더 썼겠지. 지금 아니, 지금 그 애초에 지금 지역 중개권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역 중개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중개 어무성설이죠. 솔직히 말해서 방송사가 없어져 저희 있는데. 같은 사람이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방송사 지금 중개권이 15개 팀의 중개권이 날아가고 있는데 다시 지역 중개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쉽게 있겠냐 그거죠. 그렇죠. 그걸 하려면 지역 방송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 말이 돼. 그 방송사를 어떻게 만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모로 지금 들어와서는 더 힘들어진 제안이라고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디까지나 양쪽 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아, 그럼요. 그게 분명히 중요하죠. 많이 수정이 될 거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하한선은 들어올 거예요. 플로어는 네.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플로어에 대한 그 플로어를 무조건 강제를 하느냐 아니면 페널티를 주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플로어는 무조건 들어올 네. 거야. 이거는 양쪽이 다 얘기하고는 네. 있어요. 플로어는 들어와야 되고 저희 막 대부분의 야구 MLB를 보시는 팬분들도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플로어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플로어가 들어왔을 때 이 플로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둘이 입장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중개권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고 아무래도 효과적일 거고. 네. 상한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일 관건이긴 해요. 상한선이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이미 이걸 가지고 파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너무 과거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메이저리그는 지금까지 온 이상 하드캡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네, 못 걸어요. 이거 어떻게 걸어? 아마 NBA 비슷한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한 조건을 좀 세게 거는 식으로. 그 페널티를 세게 거는 페널티. 식으로. 네. 근데 NBA 마냥 아예 계약을 못하게 막
막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NBA는 아예 이제 A 프로 그 몇 개 넘어가면 아예 계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승인은 아예 그 계약할 수 있는 그 계약 조건이 이렇게 정해져. NBA는 되게 예외 조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약에. 그쵸. 그거를 막아버려요. 예외 조항을 아예 못 쓰게. 이 A 프로 넘으면 사인 앤 트레이드도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MLB는 그냥 네. 돈 더 쓰고 싶으면 세금 내고 돈 더 내라. 그러니까 돈 더 내고 돈 더 내라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강화를 한다면 아예 사치세 기준을 낮추던가. 지금 방향 그대로 가되 너네 돈 더 낼 거야? 그럼 우리 기준 낮출 거야로 가든가. 상한을 막 구단이 제시했던 막 245밀로 한다. 오케이. 대신에 지금처럼 간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45밀리언 구단이 돈 더 쓰겠다? 그럼 돈 더 낸다? 그러면 그거 수익 공유에 들어가면 스몰마켓 입장에서도 땡큐죠.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상한을 아예 확 높여서 너네 이거 넘기면 진짜 페널티 세게 들어온다 하고 가든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라인을 몇 개 더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로 닫기에는 힘들죠. 야구 특성상 선수단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죠. 예. 계약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지금 당장 컵스가 사치세 페이롤이 올해 기준으로 이제 예상되는 게 245밀 딱 걸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컵스가 갑자기 어디서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딱 물어왔어요. 넘겼어. 딱 246밀이 됐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치세 기술 도입되면 뭐 해야 돼요. 제재받아야 돼.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단계로 구성이 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야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럴 거 되면 나중에 그럼 야구는 그럼 셀러리 맞춰서 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죠. 야, 미안한데 내가 20밀 연봉 보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트레이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팀 먹튀를 너희가 데려가야지 이걸 트레이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어지러워지긴 해요. 우리 팀에 30밀 받는 막 오피스 좀 600 베테랑이 있다. 르메이어 데려가줄래? 그렇죠. 근데 연봉 보조는 못 해준다. 미안하다. 워커 타이어 누가 하냐? 아무도 안 하죠. 연봉 보조는 못 해준다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슈가 되겠네요. 근데 결국 둘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저 상한선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저 중계권일 것 같고. 그쵸. 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게 최저 연봉 좀 올리고 뭐 밑에 플로어 거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개는 해야 한다 쪽이고 선수협이나 구단 쪽도 이 중계 문제 해결해야 된다도 공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방향성의 차이인 거지. 근데 상한선은 아예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yes or no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결국 해결이 돼야겠죠. 협상이 진척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이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첫 서로 양측이 제안을 내놓은 거고 뭐 기회가 된다면 올해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내년 시즌이 열리냐 마냐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간다면 그런 거의 여부도 이거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FA 이런 거 당연한 거고 트레이드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야자수 방송에서도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제 안을 서로 내놓을 때마다 이렇게 뭐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좀 뭐랄까 이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볼 테니까 좀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BA 노사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제시안일 뿐입니다. 분명 많은 협상 과정이 있고 선수 측 그리고 구단 측도 한 단계 이제 좀 물러나면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들을 같이 조금 지켜보면은 그 부분 역시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양팀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부디 좀 협상이 잘 진전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MLB가 중단 없이 내년 시즌에도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호스트를 맡은 김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